안녕하십니까, 사업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배달음식 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021년도는 배달 시장의 파이가 정말 많이 커졌죠. 하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그 어떤 해보다도 힘든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오르고 배달비도 오르고 또 배달 시장의 파이가 커진 것만큼 경쟁업체도 그 이상 생겨났죠. 그리고 그것보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건 식자재 가격의 폭등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식자재를 납품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어떤 식자재가 오른다 하면 한 달 전, 아니면 뭐 보름 전부터 어떤 식자재가 얼마가 오른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납품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그냥 금액이 올라서 납품을 하십니다. 그만큼 안 오른 식자재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그것도 20%, 30%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사장님들께서는 음식을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좀 우울한 2021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음식 배달 시장은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배달하는 시장은 4개의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음식을 중개해주는 배달 플랫폼 회사, 두 번째는 음식을 배달해주는 배달 대행 플랫폼 회사, 세 번째 축은 음식을 만드는 자영업자 사장님, 그리고 네 번째 축은 그 음식을 주문하시는 고객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4개의 축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원활하게 돌아가지고 여기서 상생을 해야만이 이 시장도 건전해질 텐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자, 올해 이 4개의 축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 번째로 음식 주문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동안은 배달의 민족이 정말 앞서 나가 있었고 이런 추세였지만 작년서부터는 배달의 민족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쿠팡이츠가 약진을 하고 있죠. 또한 매각된 요기요도 그동안 잠잠했다가 최근 들어 TV 광고를 하는 등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매장에서도 요기요 주문이 하나 둘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일부 지역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신한은행 땡겨요라는 플랫폼입니다. 수수료 2%라는 아주 착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고 오늘 판 음식에 대한 결제를 바로 내일 이렇게 해주는 또 그런 제도를 도입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자영업자 사장님들한테 맞춤 대출도 해주겠다는 내용을 들고 출시를 했습니다. 저도 작년도 12월 1일부터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 땡겨요 플랫폼을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문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한 개, 뭐 이틀에 한 개 이런 정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결제가 다음날 입금이 됩니다. 뭐 제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충격이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입금도 되고 또 수수료도 2%라 정말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의 공공 앱이라든가 신한은행의 땡겨요 같은 이런 앱들이 활성화되어야만이 기존의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같은 이런 회사들의 정말 살인적인 수수료들이 인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2022년도는 이런 착한 배달 앱들이 좀 활성화돼서 중개 수수료가 정말 낮춰질 수 있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자영업자 사장님들과 소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2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니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배달해주는 배달 대행 플랫폼입니다. 배달 대행 플랫폼은 올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미 1월 1일부터 라이더분들이 한 건 배달을 하고 받는 그 수수료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 고용보험을 징수하고 산재보험을 징수를 합니다.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제도가 시행이 되었죠. 그동안 배달 대행 기사님들의 수입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깜깜한 세상,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현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신용 불량이신 분들 그리고 기초생계 수급자들 이런 분들도 그동안은 배달 대행에서 뭐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일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기사님들이 줄어드는 또 이런 현상도 발생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배달 대행 플랫폼 이 시장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음식을 만드는 자영업자 사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배달 시장의 파이가 커졌다. 그래서 배달을 하면 돈을 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배달 음식점을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드 매장 사장님들도 매출이 줄고 장사가 어려워지시다 보니까 배달도 병행을 하자. 그래서 정말 이제는 로드 매장도 배달을 안 하는 식당이 없을 정도로 다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실제 배달 시장에 뛰어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배달 시장이 그냥 창업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로드 매장을 하시면서 배달을 하시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배달을 거둬들이고 축소하시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못 모르고 이 시장에서 창업을 하셨던 사장님들도 폐업을 하시거나 폐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장도 조금 노력하고 잘 준비한다면 이제는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번째로 음식을 주문하시는 고객분들이십니다. 사실 그동안에 그 배달 플랫폼 회사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뭐 이런 데서 단건 배달을 한다라든가 또 거기서 어떤 포인트를 준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플랫폼을 벗어나기가 어려우셨죠.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등장하는 착한 플랫폼들, 공공앱이라든가 신한은행의 땡겨요 같은 이런 앱들을 이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존 플랫폼 회사들의 정말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음식값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 배달비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분들한테 돌아가는, 지금 이런 현상이 그동안 발생을 해왔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도 이런 변화를 해 주셔야만이 수수료가 내려가게 되고 조금은 음식을 저렴하게 맞는 가격에 주문을 하시고 드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희망사항을 말씀드린 걸까요? 아닙니다. 이런 변화들이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이 배달 시장을 움직이는 네 개의 축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